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중후반에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주도로 남아메리카에서 자행된 좌익인사 학살 사건인 콘도르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콘도르 작전은 남미산 큰 독수리인 콘도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콘도르 작전의 주요 가담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의 군사정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학살 뒤에는 미국 CIA의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6년 3월 24일,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이사벨 데 페론이 군부의 쿠데타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녀는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영부인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르헤 비델라라는 당시 아르헨티나 육군 총사령관의 쿠데타로 대통령 자리를 그에게 빼앗깁니다. 대통령을 식각시키고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는 취임식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면 민정으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군부 독재에 반발하여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좌파 인사들을 탄압하기로 합니다. 결국 인접 국가의 군사정권들과 함께 좌파 척결을 공동 목표로 콘도르 작전을 계획합니다. 군인들은 매일 밤 시민들을 감시하고 체포하였고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문하고 학살합니다. 이 엽기적인 만행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군부는 희생자들을 납치하여 자동차 정비소로 위장한 군사정권의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희생자들을 밤낮으로 끔찍하게 고문하고 살해합니다. 희생자가 죽거나 의식을 잃으면 그들을 모아서 밤에 비행기에 태워 강이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군사정권이 좌파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자행한 콘도르 작전으로 1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40만 명의 사람들이 고문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수많은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군부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탈출 중 붙잡혀 살해당합니다. 만약 운이 좋게 미국이나 유럽으로 탈출한 사람들마저도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군부가 보낸 비밀 요원에게 현지에서 납치 후 살해됩니다. 당연히 재판은 없었고 정권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항공기에 태워 산채로 다리에 무거운 줄을 묶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던져버립니다. 매일 밤 죽음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남미에 퍼지는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더러운 전쟁 콘도르 작전은 미국 CIA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호르헤 비델라 군사정권은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을 강제로 성적으로 학대합니다. 만약 여성 수감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출산 전까지는 고문을 멈추고 살려둡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해버리거나 군용기에 태워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임산부가 낳은 아기들은 아르헨티나 친정부 인사의 가정이나 군인 경찰들의 가정에 양자나 양녀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입양 정책은 공산주의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군부의 생각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군부는 공산주의에 티묻지 않은 아이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반정부 인사의 아이를 납치하여 친정부 인사 가정에 강제로 입양시킵니다. 결국 군부의 이러한 엽기적인 입양 정책으로 수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모친을 강간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길러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군부의 뜻대로 아이들은 양부모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자랐으며 반정부 인사에게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1983년 마침내 반정부 세력들의 공격과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군사 정권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1983년 10월 선거에서 라울 알포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과거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악행을 단죄하고자 강력한 과거 청산 정책을 실시합니다. 과거 청산을 위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3명을 포함하여 전직 군인 경찰 간부 등 370명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결국 더러운 전쟁 콘도르 작전의 가담자들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라울 알포신의 이 같은 과거 청산 작업은 4번에 걸친 군부 반란을 초래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과거 청산에 너무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수천 프로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국가는 망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989년 카를로스 메넴에게 정권을 이양합니다. 불행히도 카를로스 메넴 정권은 과거의 증오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한다는 이유로 콘도르 작전의 가담자들을 사면시켜줍니다. 결국 라울 알포신 대통령이 시작했던 과거 청산 작업은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5월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다시 과거 청산이 시작됩니다. 키르치네르 정부에서는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면이 위헌이라고 판결합니다. 결국 검찰은 또다시 과거에 사면시켰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체포합니다. 마침내 2010년 콘도르 작전을 진행한 호르헤 비델라와 그 일당은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2003년부터 과거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 강제로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납치된 아이들의 가족들은 5월에 어머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아기 납치 및 강제 입양에 대한 사실을 언론에 알립니다. DNA 검사를 통해 납치된 아이들 중 100여 명이 진짜 가족을 찾았지만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들은 납치된 아이를 키운 혐의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놀랍게도 양부모에게 키워진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거나 양부모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더러운 전쟁 콘도르 작전을 기획한 호르헤 비델라는 2013년 5월 19일 복역 중이던 감옥 독방에서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